월 5,000원 커피값으로 투자 정보가 내 손 안에 배달됩니다. 와우킥 N에서 만나요. 유진투자증권 허재원 상무님과 자세한 이야기 나눠볼게요. 상무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주가가 강합니다. 환율이 이렇게 1,470원까지 찍어도 코스피는 상승폭을 확대하면서 마감했고 오늘 무엇보다도 바이오주의 날이었으니 네. 코스닥이 또 키 맞추기식으로 900선을 탈환하게 되는데요. 상무님의 리포트에서 지금 구간에서 나올 수 있는 조정은 굉장히 건강한 조정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이렇게 쉼없이 오른다는 게 되려 악재가 될 수 있진 않을까요? 네. 사실 지난 10월 달에 저희가 거의 주가가 코스피 기준으로 20% 넘게 올랐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과거에 이렇게 찾아보니까 20% 이상 오른 적이 그렇게 많지도 않을 뿐더러 저희가 이제 80년대 이후로 보면은 월간 상승률 기준으로 거의 역대 9위에 해당하는 엄청난 기록적인 상승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그 이후에 과거에 보면 그 이후에 어떻게 흐름이 전개되었냐라고 보면은 적어도 한두 달 정도는 주가가 상승폭을 줄이든지 아니면 한 5에서 한 7% 정도의 조정을 좀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근데 대체로 보면은 이렇게 주가가 가파르게 오르고 난 다음에 쉬고 난 다음에 다시 주가가 좀 오르는 형태가 나타났던 경우들이 좀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주식시장을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긍정적으로 볼 필요는 있는데 이게 이제 계속해서 이제 상승을 하다 보면 아무래도 그 주가의 어떤 급등락, 소위 말하는 변동성의 이제 위험에 좀 노출될 위험들이 좀 남아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이번 11월 달 그리고 연말까지는 올라가되 좀 완만하게 좀 천천히 올라가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연말까지는 그럼 상승의 속도가 조금 제한적일 수 있겠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우리 시장이 이만치 올라온 것도 반도체 투톱의 힘이 굉장히 컸잖아요. 반도체 투톱이 없었다면 코스피 지수는 아직도 한 3,300포인트였을 것이다라는 내용을 또 상무님 리포트에서 제시를 하셨어요. 지금 일본 증시에서도 반도체 3사가 비중이 49%, 뭐 대만에서는 TSMC의 비중이 전체 주가 지수의 한 60%를 차지하니 전 세계적으로 반도체주의 역할이 굉장히 지금 증시 불장을 만드는 데 큰 역할을 한 것 같은데 사실 이 AI 버블 논란 너무 한쪽으로 이렇게 계속해서 과도하게 쏠리면은 마이클 버리의 의견처럼 또 이게 한 번에 좀 거품처럼 금방 꺼질 수 있는 것도 아닙니까? 예, 사실 쏠린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사실 반도체 세상이라고 볼 수도 있죠. 그러니까 미국도 시가총액 1위 기업이 반도체고 저희는 원래 반도체였는데 반도체 업체들 두 업체들의 비중이 저희 시가총액이 한 35% 이상 늘어났고 뭐 일본, 대만 할 것 없이 주요국들의 시가총액 1위 기업들 내지는 이 1위의 그 근처에 있는 기업들이 대부분 반도체 기업이다 보니까 지금은 세상은 정말 반도체로 또 한 번 뒤집히는 국면이 좀 이어지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아무래도 이게 좀 너무 치우쳐져 있는 상승인 측면들이 분명히 좀 있긴 하지만 지금 이렇게 반도체가 주가가 오르는 이유가 사실 앞으로에 대한 어떤 수요에 대한 부분들도 있긴 하지만 수요를 지금 쫓아가지 못하는 공급 부족, 즉 병목 현상에서 이유를 좀 찾아야 된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반도체 주가가 쉬는 게 이게 수요가 없어서가 아니라 공급이 못 따라가서 그만큼 이제 약간 쉬어갈 수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아직은 좀 쏠려 있긴 하고 뭐 약간의 이제 주식시장에서 조금 뭐 이게 일직선으로 계속해서 올라갈 수는 없기 때문에 좀 쉴 수는 있습니다만은 적어도 이게 뭐 펀더멘탈이나 어떤 실적이 나빠질 위험은 상대적으로 좀 적기 때문에 아직은 좀 긍정적으로 보되 다만 지금 올라가는 국면에서 너무 따라서 사는 거는 조금 부담스러운 측면들이 있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최근 AI 반도체 랠리에서 특징적인 현상으로 또 공급 병목 현상도 지적을 하셨단 말이죠.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에서 이러한 공급 병목 현상이 포착이 되고 있는 건지 또 투자자분들은 어떤 포인트를 좀 잡고 대응을 해보시는 게 좋을지 반도체 투자 관련해서는 좀 팁을 제시해 주신다면요. 네. 그러니까 보통 저희가 이 IT 산업에서 병목 현상을 경험한 경우가 거의 없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원래 반도체 가격은 조금 있으면 또 내려가는 거고 저희도 뭐 PC라든지 뭐 그 여러 가지 전자제품들은 가지고 있으면 조금씩 가격이 떨어지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 IT 제품들의 어떤 공급 능력, 생산 능력들이 굉장히 빠르게
올라오기 때문인데요. 근데 최근 들어서 보면은 미국의 전체적인 반도체 가격도 조금씩 올라오고 있는데, 이와 함께 지금 가장 병목 현상이 좀 심하다라고 좀 보여지는 게 전력, 송전과 배전 쪽의 물가가 미국에서도 되게 좀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고, 또 이 데이터 센터와 관련해서 최근 들어서는 특징적인 게 이 네트워크 장비 쪽에서 물가가 되게 빠르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데이터 센터가 짓고 있고 반도체를 막 구하고 있는데, 반도체는 지금 못 구해서 문제고, 이 반도체와 네트워크를 이어질 수 있는 네트워크 장비 쪽은 이제 가격이 어떻게 보면 코로나 때만큼 지금 올라가고 있다 보니까 네. 팬데믹을 지난 지 한참 됐고 정상화가 되어야 되는데, 이 AI 데이터 센터 투자 때문에 이 테크 제품들 중에 일부, 특히 AI와 관련돼서는 오히려 지금 팬데믹에 해당하는 가격 상승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좀 보여지고요. 아무래도 이렇다 보니까 뭐 약간의 쉼은 있어도 전체적인 추세를 보는 관점에서는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보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처럼 지수 상승과 코스피 투심을 주도했던 반도체 투톱, 우리 코스피 지수 상승 기여도의 한 44% 정도를 기여했다고 하는데, 아직까지는 신호는 감지되지 않고 있어요. 여전히 개인들은 하이닉스를 사랑하고 외국인들은 삼성전자를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낙폭 많이 만회했잖아요, 두 종목 모두. 자, 그렇다면 이 두 종목이 흔들릴 때는 우리가 지수도 조정이 오겠구나를 염두에 둬야 되는 거겠네요. 아무래도 이제 그럴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오늘 장에서도 저도 조금 의아했던 게, 하이닉스라든지 이런 삼성전자와 같은 반도체가 흔들리니까 또 의외로 그동안 못 올랐던 코스닥이나 뭐 제약 바이오 업체들이나 뭐 다른 업종들로 또 주가가 투심이 또, 살아나요. 사는 걸 보면은 굉장히 좀 지금 시장의 유동성은 어쨌든 굉장히 좀 풍부하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 특히 최근 들어서 보면은 그 외국인 투자가들이 약간 좀 매도 우위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도 이 기관들, 그리고 특히 금융 투자, 주로 이제 ETF 자금들이 좀 많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아무래도 이제 ETF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이제 지수와 관련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을 더 많이 사는 경향들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뭐 시가총액이 큰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잠깐 흘린다고 하더라도 이게 흔들림이 정말 이렇게 지수가 어떤 불안해지는 그런 흐름이기보다는 피곤해서 잠깐 쉬어가는 그런 휴식기로 좀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미국에서 데이터 센터에 대한 잡음들이 계속해서 들려오는 것이 사실입니다. 밤사이에 또 소프트뱅크 쪽에서 엔비디아 지분을 전량 매도했다라고 하지. 여기에다가 웰스파고는 IT 업종 투자 의견을 중립으로 하향 조정했지. 마이클 버리는 계속해서 이제 네. GPU 관련해서 감가상각 비용을 계속해서 주장하고 있지. 이러니까 참 혼란스러운 것이 사실이거든요. AMD는 또 애프터마켓에서 상승하고 있어요. AI 버블론 어떻게 보십니까? 요즘 뭐 AI 버블론이 늘 뭐 하루마다 막 계속해서 언론에서 이제 다루어지고 있고, 실제로 그러한 걱정들이 좀 있는 거는 사실인 것 같은데요. 근데 저번에도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혁신이 저희 어떤 생활에 깊이 들어와서 예를 들면 뭐 침투율이라든지 사용률 기준으로 한 50에서 60% 가까이 기업들이 이 기술을 사용하기 전까지는 뭐 대체로 보면 주가는 좀 좋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보면 약간 그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못 따라가는 거지, 닷컴 버블 때처럼 다 지어놨는데 갑자기 수요가 사라지면서 과잉 투자가 되는 그런 모습들은 아니기 때문에 아직은 좀 뭐 AI 버블론, 사실 나름대로 일리가 있는 측면들이 분명히 있긴 하지만, 뭐 기본적으로 그렇게까지 저희가 이 AI 버블론에 심각하게 저희가 이를 받아들여서 주식 투자의 의사결정을 할 시기는 아직은 좀 많이 남지 않았나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시장은 그래도 상승으로 좀 가닥을 잡고 계시는 것 같은데, 상승 속도는 좀 제한될지언정 환율이 문제예요. 오늘 네. 1,470원도 뚫었고, 작년 12월 당시가 1,480원이었거든요. 지금 1,490원까지 올라올 수 있다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환율이 미칠 지금 증시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아무래도 이게 좀 예전하고는 분명히 좀 달라졌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환율이 불안하면 외국인 투자가들의
공격적인 매수를 기대하기는 아무래도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주가가 많이 올랐고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실적 아무리 좋아도 환에 대한 어떤 손실이나 환에 대한 불확실성이 있다라고 하면 외국인 투자가들은 공격적으로, 적어도 공격적으로 매수를 할 수는 없다라고 좀 보고 있어서 이 부분이 아무래도 주식시장이 조금 더 가파르게 성장하고 상승하는 데 있어서는 한계 요인이 좀 될 것 같은데, 지금 보면 외국인들이 좀 팔아도 요즘 뭐 개인 투자자분들이 좀 사기도 하고, 특히 금융 투자를 비롯한 이제 ETF 자금들이 워낙 풍부하기 때문에 사실은 뭐 원달러 환율이 오른다고 해서 이게 주가가 하락할 거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환율이 미칠 영향까지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유진투자증권 허재원 상무님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